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바로 잠잘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 잠에 들 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이겨내고 이 잠에 잘 들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불면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엔 굉장히 일찍 잠들어서 신생아 마냥 잘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날에는 굉장히 잠에 들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불면증, 이 정도라면 불면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낮 시간에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면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안에 잠을 못 드는 경우, 이제 두 번째로는 잠을 일단 잤는데 자다 깨다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 세 번째는 깜빡 잠들고 깼는데 다시 잠을 못 자서 밤새 이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경우, 이 세 가지 정도가 증상이고요. 이러한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의학적으로는 불면증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은 얼마나 흔한가요? 굉장히 흔한데요. 실제로 성인의 어떤 3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에 한 번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면증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1.3배 정도 약간 많고, 65세 이전의 사람보다는 65세 이후의 노인분들이 1.5배 정도 불면증을 많이 앓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좀 불편하긴 해요, 확실히. 네. 하루 종일 막 신경도 곤두서 있고. 잠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방전된 휴대폰을 다시 쓰려면 꼭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낮 동안 지친 어떤 뇌와 신체를 재충전해야지만 삶이 돌아가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낮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걸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체온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리듬이 있는데, 그걸 잠을 통해서 그 주기를 조절하거든요. 그게 생명 유지 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기억 저하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또 심근경색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 질환들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데 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잠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토닥과 함께라면 잠 못 드는 밤은 이제 안녕. 네,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의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에 가슴 앞에 뼈, 오른쪽 측면입니다. 숨 마시고요. 내쉬미 오른발입니다. 무릎을 그대로 구부려서 발끝 손끝으로 올려주시고요. 가슴 앞에 손을 그대로 바닥에 짚습니다. 상체를 그대로 가볍게 앞으로. 넷, 다섯. 네, 이런저런 이유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요가, 요가 교실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미모의 어머님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의 건강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전부 O를 선택하셨는데 성인의 건강한 수면 시간 8시간이라 생각한 이유는요? 8시간쯤은 자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작으면 불면증이 생겨요. 네네네. 그러니까 8시간 충분히 자야 될 것 같아요. 요가는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가는 제가 오래됐어요. 네. 쉬운 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쉬었지요 또. 네네네. 쉬다가 하다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요가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오래 하셨어요? 지금 57살 아니세요? 역시 어머님도 8시간이 충분한 수면 시간이다, 건강한 수면 시간이다 예, 생각하신 예. 이유는요? 이유는 저도 자보니까 그 정도 자야 되겠더라고요. 요가를 하시고 좋으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좀 유연해졌고 네네. 제가 병원에 좀 덜 간 것 같고 네. 원래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먹으니까 네, 조금씩 이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네.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요가를 추천하고 싶다. 요가는 필수죠. 필수예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네, 누구나. 네, 성인의 건강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8시간을 자야 내가 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수면은 시간보다는 이렇게 양보다는 질이에요. 4시간, 5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했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8시간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자야지 좀 개운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네요. 이게 네. 양보다는 질이 확실히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수많은 분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실 시간인데요. 술, 수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답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면 졸리거나 또 술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술은 절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에는 이렇게 수면의 단계, 수면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술은 1단계, 2단계 수면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잠을 들게는 해주는데 오히려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 넘어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먹고 잠을 청하시는데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술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개운한 잠은 잘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뜻인 것 네. 같은데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이유는요?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게. 아, 경험에서 예, 네, 예. 젊을 때 하고 좀 지금 하고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특별히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명상을 조금 해요. 명상, 명상 좋죠. 그 명상은 어떤 식으로?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접을게요. 마음, 그러면 저기 네. 머리도 비우고 네. 마음도 비워요. 그냥 다- 다 눈을 딱 감고. 다 비우면서 한번 예.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나이가 들어도 수면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나이가 드셨어도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 수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운동. 건강상의 예, 문제지 예. 나이의 문제는 예, 아니다. 예. 선보일 수 있는 그 자신 있는 동작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예. 음. 이렇게 하고 네네. 이거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와!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게 조금은 애매한데 정답은 X입니다. 이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죠. 분명히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잠을 좀 못 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일찍 깬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수면 시간은 줄어들지는 않는데 나이가 들면 수면 주기가 좀 앞으로 당겨져요. 90분 정도 당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어서 일찍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잠을 좀 못 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면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고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결코 수면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런 수면 주기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비적응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적응을 잘못하다 보면 이게 불면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인이 됐다고 수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궁금해지는 게요. 젊을 때와 노년기의 불면증은 확실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년기 불면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불면증인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없이 오는 경우나 불면증 자체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인들인 경우에는
어떤 2차적인 불면증,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환이 악화돼서 나타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돼서 나타나는 불면증이 많아요. 신체적인 원인이라든지 정신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오해도 풀고 문제도 풀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마지막 OX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날 수면 시간이 모자랐다면 다음날 낮에 나머지 수면 시간을 채우면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전날 수면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날 좀 보충을 하면 된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날 낮에라도 잠깐 졸고 이렇게 하면은 피로가 풀리거든요. 아. 그래서 좀 어머니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네. 하얗시고 피부 좋으신데 뭐 비결이 있을까요? 이렇게 낮에 운동을 좀 하고 그렇죠. 요가를 해서 역시나 엄마 건강하게 지금 운동하면서 네. 잘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미선, 재현, 태훈 엄마 운동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네, 선생님 다음날 낮에 잠을 보충을 해도 그 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수면의 그 양보다는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의 수면을 취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동작 집에서 뭐 네. TV를 본다든가 하면서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동작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내쉴 때 엉덩이에 관략근에 힘을 살짝 주시면 더 효과적이세요. 네, 이걸 반복을 네, 반복적으로 한 서너 차례 반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끝내시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되돌아오시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마지막. 전날 수면 시간이 모자랐다면 다음날 낮에 수면 시간을 채우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이것도 역시 X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낮에 잠을 청하거나 하면 결코 깊은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수면의 리듬이 망가져 버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낮까지 잠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그 다음날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가 되고 이게 바로 불면증이 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 보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토닥 오늘은 불면증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대신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만 쏙쏙 뽑아낸 불면증 치료와 관련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하겠죠. 네. 왜 잠에 들지 못할까요? 일단 불면증 환자분들이 오면 사실 원인이 좀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좀 노인 그 불면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신체적인 질환, 뭐 예를 들면은 통증이 있어서 못 자는 것인지 전립선 비대증처럼 비뇨기과적인 문제 때문에 못 잘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저희 정신과 쪽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조울증 이러한 다양한 정신질환이 수면을 막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뭐 그런 원인이 없다게도 순수하게 또 불면증이 오는 중요한 원인은 뭐 가장 흔한 건 우리가 스트레스나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술이라든지 수면제 같은 약물의 오남용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인이 됐을 때 또 갱년기가 될 때 수면의 주기가 약간 바뀌는데 그거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적응적인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원인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면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수면제 같은 걸 쉽게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걸 꼭 전문의와 상담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쉽게 내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수면제 복용 같은 경우를 말하죠. 수면 유도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저는 수면제는 안 먹고 수면 유도제만 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제든 수면 유도제든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좀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비약물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약물 치료에는 이제 수면 유생 지침이라고 해서 수면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인지행동 치료, 강선 치료처럼 원인에 따라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또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가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오남용의 문제도 좀 발생될 수가 예. 있다고 들었는데, 수면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수면제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렇게 처방이 되게 되어 있고, 3주 이상 연속 처방을 못하게 또 여러 가지 지침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남용 문제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사실 모든 약물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오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수면제에 대한 워낙 악명이 높았기 네. 때문에 너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분명히 수면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남용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사용됐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수면제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들어보면, 첫 번째로 수면제가 몸에 들어와서 빠르게 작용해서 빨리 몸에서 배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낮 시간에 졸리지 않고 영향을 덜 받겠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독의 문제, 그걸 내성 금단이라 그러는데 내성과 금단의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술 얘기할 때 수면 구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수면 구조를 해치지 않는 약이 좋습니다. 어떤 수면제들은 잠은 들게 하는데 3, 4단계를 막아가지고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술처럼. 그런데 이런 수면 구조를 해치지 않는 수면제가 좋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약을 끊은 다음에 오히려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응성 불면증이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맞추는 수면제가 좋은데, 안타깝게 이게 다 맞추는 약이 그대로 100%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수면 구조도 해치지 않고 빠르게 작용하고 낮 시간에 영향을 덜 주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내 원인에 따라 또 의사의 정확한 진단으로 그 처방의 지침을 따라서 잘만 드시면 약에 대한 너무 지나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른 수면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대나 침실은 잠자기 위해서만 써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속에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TV도 보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 침상이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침상과 잠과 그 감수성이 떨어져요. 침상과 침대는 잠자는 데만 이용을 해야지, 거기서 너무 많은 일상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누웠을 때 잠 온다 이런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침대와 침상은 첫 번째, 잠잘 때만 이용하자.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잠은 뭔가 떠나려는 님처럼 자꾸 잡으려면 도망간다면서요? 예, 사실이에요. 네. 이게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럼 왜 잠이 안 오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도망을 갑니다. 잡을 수 없는 그런 님처럼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침상에 누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잠이 더 안 오거든요. 차라리 일어나서 가볍게 좀 활동을 한다거나, 뭐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듣는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잠이 들려고 할 때만 침대에 누워야지, 자꾸 침대에 누워서 왜 잠이 안 오지 생각을 하면 더 못 자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침상에서 그렇게 잠을 계속 청하고 있지는 말고 그냥 차라리 일어나서 활동을 해라, 잠이 안 오더라도.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침실은 잠이 올 때 잠을 자는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좋은 습관이 있다면요? 두 번째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음료수라든지 커피 뭐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음료들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이제 3시간 이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전까지는 물 정도만 마시고, 그 이후로는 음식물 섭취도 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소화기관이 계속 소화를 시키려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는 안 하는 게 가급적 좋다 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낮잠인데요. 낮잠을 가급적 안 자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혹시 낮잠이 필요하다면 30분 이내로만 잠깐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령 제가 전날 잠을 설쳤다 하더라도 잠을 보충하려고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돼요. 혹시 1시간을 잤다 하더라도 딱 내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시간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구 씨 어떠셨나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이 아파서 자꾸 깨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착용을 했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인을 빨리 찾아내셔서 숙면 취하시고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네.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듬입니다. 잠자는 시간, 또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다 보면 저절로 잠들고 저절로 깨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면 밤 시간이 길어지고 낮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칫 생활 리듬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모든 정신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일정하게 나의 생활 리듬과 나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어떤 질환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자기 생활 습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네, 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선생님과 함께 불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